안녕하세요. 집도 리뷰의 장돌입니다. 플렉스의 상징, 시계 세상의 벤츠, 가장 유명한 시계 브랜드 바로 롤렉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 롤렉스의 대표적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트워치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모델이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그 모델입니다. 바로 서브마리너 모델입니다. 수많은 레플리카, 오마주를 만들어서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시계죠. 하지만 그 특유의 묵직함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롤렉스 구형 빈티지 서브마리너를 알아보시거나 바로 이 모델을 알아보실 겁니다. 바로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을 함께한 시계로 유명한 이 시계의 가격 역시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글에 롤렉스를 검색해서 들어가 롤렉스 사이트의 컬렉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컬렉션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익스플로러 항목에 들어가서 익스플로러 1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 1의 가격이 793만원이 나옵니다. 793만원이란 돈이 꽤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위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93만원을 1순대국밥 6,000원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죠. 1321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삼시세끼 먹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41이 나옵니다. 우리는 440일 동안 국밥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시계에 때려 붓는 셈입니다. 빈티지 시계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워치박스라는 사이트에 가장 싼 익스플로러 모델의 가격은 5,950불, 우리나라 환율로 700만원, 건부가세를 합칠 경우 대략 830만원 정도가 되는 돈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우리한테 830만원이라는 거금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안을 알아봅니다. 만약 이 시계들의 10분의 1, 그것보다 안 되는 가격에 이 시계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시계가 있다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여러분들은 바로 저와 같은 흑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저와 같은 흑우들을 위한 시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툴워치를 매우 선호하는데 이 시계가 나오기를 정말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바로 로리에의 팔콘입니다. 사실 기존의 팔콘 모델은 조금 애매한 모델이었습니다. 가장 큰 히트작이었던 다이버 시계 넵튠의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와 베젤과 다이얼만 변경한 모델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초 새롭게 출시한 팔콘은 완전히 새로운 시계가 되었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도 변경되고 컨셉도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팔콘이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와 로리에가 가지고 있던 패밀리 룩, 이 둘을 잘 계승한 시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 16.5cm 손목을 가진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로리에 팔콘 착용샷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시계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사이즈가 저스트 핏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우선은 할아버지를 옆에 치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36mm, 러그의 너비는 줄질의 용이한 20mm, 그리고 러그 트럭의 길이는 43mm입니다. 케이스의 높이는 2mm 돔을 포함한 11mm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시계의 소재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용두와 모서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처리의 수준은 가격대에선 저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이 매우 선명하면서도 곱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는 이 시계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브레이슬릿의 품질 자체는 훌륭합니다. 케이스의 마감과 이어지는 엔드링크의 브러쉬 처리의 수준과 로얄오크와 익스플로러의 브레이슬릿을 섞어놓은 듯한 세 조각으로 이루어진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의 비례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엔드링크에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격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쉬운 점으로 끝나는 거지만 앞으로 나올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정도의 문제입니다. 바로 클래스프의 문제입니다. 클래스프 역시 깡통이 아닌 단단한 클래스프로 이중 잠금은 아니지만 푸시 버튼도 있어서 풀기도 편하고 잘 물렸을 경우에는 쉽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잘 물렸을 경우에 말입니다. 여기서 로리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클래스프의 장력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이는데 클래스프를 잠그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클래스프를 위에서만 누르는 것이 아닌 손가락 사이에 넣고 눌러주는 식으로 잠궈줘야지 잠금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 잘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거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점을 미리 지적한 것은 앞으로 칭찬이 많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시계의 다이얼입니다. 입체적인 마른 목골의 와플 다이얼은 지금은 구하기도 어려운 롤렉스 익스플로러 레퍼런스 넘버 6350번의 느낌을 줍니다. 색감 역시 너무 촌스럽지 않은 묵직하면서 깊이감이 있는 초록색입니다. 무광의 다이얼은 시계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특유의 패턴을 놓치지 않고 전달합니다. 다이얼은 12시, 3시, 6시, 9시는 삼각형 모양의 인데스로
그 외에는 동그란 원으로 된 인덱스입니다. 전작의 작대기 인덱스와는 많이 다르지만 로리의 첫 작품이자 로리의 근간이 되는 모델 넵튠의 다이얼과 흡사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이얼에 텍스처를 넣는 방식은 시계에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빈티지 툴 워치를 지향하는 팔콘에서는 압도적인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이 시계의 빈티지함을 살려주는 부분이 바로 플렉시글라스입니다. 한마디로 아크릴이죠. 저는 아크릴, 플렉시글라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계 팬분들에게 아크릴 유리는 단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충격에는 강하지만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는 것은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실용성이 떨어지지만 특유의 감각으로 여전히 사랑받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만년필이 그러하고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그러했죠. 아크릴 유리 역시 같은 관점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에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비교하여 탄성 빼고는 나은 점이 없지만 유리와는 다른 질감과 빛의 투과는 아크릴만의 특징을 살려줍니다. 별도의 무반사 처리가 없음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달리 반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유리와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게 다이얼을 보여줍니다. 시계는 비례와 디자인에 따라 같은 사이즈에도 다른 느낌을 줍니다. 로리에는 그 비례를 정말 잘 살린 회사입니다. 케이스에 비해 큰 러그 사이즈지만 얇고 길게 뽑힌 러그 덕분에 자칫하면 아담해 보일 수 있는 36mm 사이즈를 조금 더 크고 단단한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시계에 사용된 무브먼트는 미오타의 90S5 무브먼트입니다. 초당 8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인 901호의 논데이트 버전으로 개인적으로는 에타 2824보다도 선호하는 무브먼트입니다. 그 이유는 두께입니다. 90S5의 두께는 3.9mm로 에타 2824의 4.6mm보다 0.7mm 정도 얇습니다. 단방향 로터라는 특성과 그리고 일본산 무브먼트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에타 혹은 셀리타의 무브먼트에 비해 그렇게 떨어지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에타 2824의 경우 수동감기와 관련된 이상이 흔히 발견되는 편이지만 901호의 경우 수동감기와 관련한 큰 이슈는 없는 편으로 내구성 면에서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괜찮은 무브먼트, 괜찮은 마감,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소재들,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조금의 미스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 대상이 될 만한 녀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하시고 이런 마이크로 브랜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면은 이게 퀄리티에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